15화. 안녕하세요. 달팽이 선생님입니다. 14화 말미에서 돈이 안정되어야 노후의 품격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에 돈이 작용하여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안정된 삶을 꾸리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노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여러 매체에서 노년의 빈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회의 이슈가 될 만큼이면 분명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빈곤이라뇨? 이 참담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 방법을 알고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노년 궁핍은 조선시대 학자 송시열이나 옛 성현들이 인생 삼불행을 꼽았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노년 궁핍입니다. 지난 11화에서 소년등과와 중년 상처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노년 궁핍에 대해 깊이 다뤄보려 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뿌리는 중국 송나라의 학자 정의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 불행을 다음과 같이 꼽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는 소년등과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중년 상처, 늙어서 경제적으로 빈곤해지는 노년 궁핍입니다. 노년의 궁핍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넘어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하거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어 품격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년이나 중년에는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지만 노년의 빈곤은 신체적과 시간적 제약 때문에 스스로 극복하기가 가장 힘들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노년 궁핍은 인생에서 겪어서는 안 될 최악의 불행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뿌리 깊은 사례들을 보며 우리는 어떠한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38.2%입니다. 11화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 기억하시죠? 노인 10명 중 4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상당수가 젊었을 때는 중산층이었다는 것입니다.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식들 다 키워냈는데 노년에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안정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노년 궁핍에 이르는 주요 원인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무리한 지원. 자녀에 대한 끝없는 지원입니다. 교육비에서 비롯하여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의 지원은 내 노후를 헐어주는 거라고 봅니다. 한국 부모들은 정말 대단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결혼할 때 전세 자금 보태주고, 아기 태어나면 손주 용돈 주고, 사업한다면 사업 자금까지.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녀 결혼에 수천만 원 보태고 손주 육아 비용을 매달 지원하다가 정작 본인 통장은 바닥난 분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녀에게 손 안 벌리는 거예요. 부모가 노후에 빈곤하면 결국 자녀가 짐을 지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노후를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해요. 준비 없는 창업이나 투자 실패. 은퇴하면 목돈이 생겨요. 목돈은 있으나 너무 적은 은행이자와 물가 상승으로 노후가 불안정하죠. 치킨집, 카페, 편의점을 생각해보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30년 직장 생활하다가 장사가 그리 쉬울까요? 통계에 따르면 창업 후 3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여 성공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성공과 실패를 번복하면서 장사의 생리를 온몸으로 익힌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책상 위에서 한 계획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남의 배만 불리는 구조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높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고금리 이자를 내고 나면 수익은커녕 나날이 적자가 쌓여 문을 닫고 싶어도 수천만 원의 철거 비용과 대출금 상환 압박으로 폐업도 돈이 있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준비 없는 창업은 평생의 자산을 스스로 불태우는 안타까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퇴직 후 내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는 것은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오랜 로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가 시장은 그 로망이 자칫 저주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가 건물이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닌 이유는 앞에서의 자영업의 쇠락에서 시작됩니다. 장사가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돌아오고 상가가 비게 되면 월세는커녕 노후 자금이 이자로 줄줄 새나가게 됩니다. 월세를 좀 깎아주면 되지 않나 싶지만 건물주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월세 수익에 비례하는데 월세를 낮추면 건물의 가치가 수억 원씩 폭락하고 은행은 즉시 대출금 상환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받으면 현금이 부족한 은퇴자들은 파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1층 대로변 목이 좋다는 상가도 소용없습니다. 밖으로 나와 돈을 써줄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또 그들은 온라인 쇼핑을 선호합니다. 다이소, 알리와 같은 초저가 시장과 초고가 시장으로 양극화된 소비 패턴 속에서 동네 상가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지의 시대가 가고 콘텐츠의 시대가 왔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해요. 흔하진 않지만 펜션, 전원주택, 신도시 상가 분양, 생활 숙박형 시설, 꼬마 빌딩, 원룸 임대업, 투자에 생각지 못한 복병으로 힘이 드는 은퇴자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고수익 투자 권유로 왜 내게 이익을 주려고 할까요? 그것은 사기입니다. 노후의 투자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간병비. 여러분, 지금 몸은 건강하신가요? 하지만 5년 뒤, 10년 뒤, 갑자기 닥칠 병원비 영수증 앞에서 당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감당이 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간병비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는 간병비는 평생 모은 퇴직금과 아파트 한 채를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던 마음이 자식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간병 파산으로 갈 수 있어요. 젊을 때 들어둔 보험이 정작 아플 때 제 역할을 못하거나 수입이 줄어든 노년에 비싼 보험료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보험료가 너무 커서 정작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내 보험이 정말 필요한 보장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보험료라는 이름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부동산에만 모든 돈이 묶여 있고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상태는 질병 앞에 무방비 도시와 같습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할 때 금매로 집을 내놓거나 빚을 내는 순간 노후의 경제적 독립은 끝이 납니다. 최소한 1, 2년치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노년 궁핍을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하는 것. 월급을 500만 원 받던 분이 퇴직하면서 매월 수입은 없거나 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월급보다 적은데도 생활 수준은 그대로입니다. 모임도 나가고 경조사도 챙기고 골프도 계속 치고 그냥 예전 그대로 삽니다. 몸은 퇴직했는데 지갑은 퇴직을 안 한 거예요. 통장의 돈은 곶감알 빼먹듯이 바닥나고 쓸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생활 수준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창피하다고요? 체면이 밥 먹여주나요?
오히려 현명한 것입니다. 나도 위험군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궁핍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위험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경조사비, 모임회비, 취미생활 비용, 여행비 등 소득 대비 과한 지출이 있다면 제동이 필요합니다. 설마 나에게라는 안일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느낌으로만 대강 생각하는 안일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1, 2억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부부가 65세에 은퇴해서 85세까지 20년을 산다고 해봐요. 한 달 생활비를 최소 200만 원으로 잡으면 1년에 2,400만 원이고 20년이면 4억 8천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60만 원인데 이걸 빼도 3억이 훌쩍 넘습니다. 의료비는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은 기본이고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보일러 수리나 가전제품 교체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은요? 전부 합치면 최소 5억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2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쓰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궁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살 집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상태는 어떨까요? 노후가 편안할까요? 나의 노후가 안전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나 이미 어려워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씩 실천해야 무너지려는 삶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비결은 3가지입니다. 경제적 독립선언, 자녀에게 여기까지가 끝이다 하고 명확히 선 긋기, 지출의 구조조정, 삶의 규모를 줄여 현금 확보하기, 작은 소득이라도 만들기, 나이에 맞는 경제활동 지속하기, 투자소득 만들기로 정리할 수 있어요. 1단계 비결은 부모의 자리는 지키되 지갑은 닫기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사업이나 결혼 자금에 내 노후 자금의 마지노선을 절대 넘지 않겠다고 선언하세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가 살 길입니다. 부모의 현재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몸을 뻗는다고 하죠. 자식도 단호한 부모의 태도에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2단계 비결은 지출의 구조 조정입니다. 14화에서 옷장을 비웠듯 이제는 내 삶의 지출을 비워낼 차례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한 채면 지출부터 과감히 가지치기 하세요.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물건, 무리한 경조사비, 과시용 모임이나 물건 사기를 줄여 현금을 확보하세요. 노년의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 통장의 든든한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3단계 비결은 작은 일이라도 하여 소득 만들기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몸을 움직여보는 단돈 몇십만 원이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저축한 돈이 있고 연금이 매달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일은 경제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간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주는 가장 소중한 닻이 되고 건강을 지키는 일석삼조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71세의 돌봄 강사로 교단에 서고 유튜브를 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돈은 품격이자 자유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내 통장 잔고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그 용기가 당신의 품격 있는 미래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당당하게 준비해 봅시다. 돈 관리의 목적은 부자가 되어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함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으로 저에게 힘을 줍니다. 다음 화에서는 계림에서의 나의 행동은 올바른 것이었을까? 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